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안녕하십니까. 네모 세모 정보남 편정택입니다. 네, 정보의 여왕 박규리입니다. 예,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규리 씨도 지금의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싶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 뭐 나이 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노화를 늦출 수만 있다면 정말 뭐든 할 수 있는 게 사람 마음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모두 같은 마음이죠.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대에서 이 당뇨 및 고혈압 환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인지 MZ세대 사이에서 요즘 저속 노화란 말이 아주 핫하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저속 노화요? 저속 노화. 뭐 말 그대로 그 어. 노화의 속도가 느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맞습니다. 네. 예, 그 노화 속도를 좀 늦추고 네. 건강하게 늙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속 노화 식단도 그래서 인기라고 하네요. 오, 저속 네. 노화 식단 정말 확 당기는데 그게 뭔지 저도 좀 알려주세요. 예, 알려드릴게요. 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노화를 좀 늦출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먼저 느리게 나이 드는 방법. 밥 짓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흰 쌀밥 많이 드시는데 그 대신에 귀리, 현미 등의 잡곡을 넣어서 밥을 지어 드시면요. 혈당 조절 등 여러 면에서 우리 몸에 좋다고 합니다. 밥 지을 때 꼭 잡곡으로 정말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너무 진심이신데. 너무 진심이에요. 네. 식사 순서도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식사를 하실 때 뭐 밥부터 뭐 허겁지겁 이렇게 드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아니라 채소 먼저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선, 고기 등의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으로 이 면, 밥 등의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면 탄수화물부터 먹을 때보다 혈당 수치가 천천히 느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니 듣고 예. 보니까 이게 거꾸로 식사네요. 거꾸로 식사, 맞아요. 네, 보통 예. 사실 밥부터 먹고 그리고 반찬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정말 채소, 고기, 밥 순으로 예.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길씨 네. 최근에 본 그 그죠? 눈빛 오늘 제일 반짝반짝 하는데 네. 저희 다음 주 촬영 때 좀 네. 젊어져서 와요. 실천해보고. 아유, 정말 예. 진짜 그랬으면 예, 좋겠네요. 진짜. 우리 정택 씨도 네. 사실 빨리 늙는 건 싫잖아요. 너무 싫죠. 예. 맞아요. 예. 오늘 저하고 같이 오늘부터 건강한 식습관 한번 만들어 보죠. 네,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네.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규리 씨 요즘 날씨가 좀 시원하다, 선선해졌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아유, 뭐겠어요. 여행 아니겠어요. 여행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행을 예. 떠나야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사실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비싸죠. 맞아요. 연휴도 많고. 네. 근데 뭐 비행기 타고 외국 가는 것만 여행입니까, 여러분? 국내에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여행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좀 배울 수 있는 여행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디가 좀 떠오르세요? 저는 뭐 경상도 사람이라서 네. 그런지 그 신라의 역사가 가득한 신라까지 올라갑니까? 네, 경주가 경주. 저는 뭐 역사의 여행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경주도 너무 좋은 곳인데 네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전북 군산입니다. 군산 가보셨습니까? 군산이요? 네. 저는 뭐 군산 가보긴 했는데 네. 그 약간 레트로식으로 이렇게 요즘 변형해가지고 오. 뭐 한번 가보긴 했어요. 예. 네. 자, 저는 군산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데 네. 군산에 가면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역사를 제대로 아주 배울 수 있다고 하네요. 예. 오, 진짜요? 정말 저의 취향 저격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뭔가를 또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여행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여행은 언제나 즐겁다. 그리고 여행과 배움은 때려야 뗄 수 없다를 보여주는 여행지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를 찾아 군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결에 감성 충만해지는 계절 가을. 가을은 누가 뭐래도 독서의 계절이죠. 오늘 여행을 함께할 제시 씨도 독서 중인 것 같은데요. 지금 무슨 책 보시는 거예요? 저 지금 역사 공부하고 있었어요. 안 어울리지만 역사책 가끔 이렇게 보면 제가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 정도예요. 저의 무지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 이 군산에서 역사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우 이제 이 바보!
시간 여행 도시의 대표적인 곳인 전북 군산. 군산은 추억과 역사를 오롯이 간직하고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와 함께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만날 수 있는 전북 군산으로 떠나봅니다. 군산 여행의 첫 번째 장소는 길고 긴 철길이 반겨주는 곳인데요. 여기가 어디죠? 자, 이제 여행의 시작하면 기차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긴 이름이 임피역이에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느낌이 겉에서 보니까 일본식 가옥 느낌이 좀 나는데요? 임피역은 1912년 세워졌고요. 지금의 임피역은 1936년에 새로 지은 건데요. 당시 농촌 지역에 들어섰던 소규모 간이 역사의 전형적인 건축 양식과 기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형도 잘 보존되어 있네요. 이 기차역 하면 우리 마을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이자 또한 그때 당시에는 신문물의 상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쭉 둘러보니까 이곳이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수탈을 겪었었고 많은 분들의 눈물이 서려 있는 그런 애환이 있는 곳이네요. 기차 있는데 저기? 2008년 폐역이 된 임피역에 기차가 있다? 이 기차는 실제 운영되진 않지만 당시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으로 알려진 익산 춘포역 다음으로 오래된 역인 임피역.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죠. 기차 안에는 당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옛 기차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으셨구나.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카트 끌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많이 팔았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걸 못 봤네. 이때 흡연도 했었네? 이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흡연을 하셨구나. 농산물을 반출하는 통로로 사용된 임피역.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즐거운 추억과 행복을 함께 담고 있는데요. 정말 좋았던 모습들, 추억이 되는 모습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머리를 더 똑똑하게 채워 넣으러 역사 공부하러 계속 떠나볼까요? 가자! 역사 공부하기 최고의 도시인 전북 군산. 군산은 근대 문화유산 마을이 있는데요. 다양한 역사 박물관이 모여 있어 역사 공부의 장으로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군산의 근대 역사 문화 마을에 오시면 건물 하나하나가 다 역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곳에 거의 밀집해 있어요. 이게 마치 역사책을 여기다가 쫙 펴놓고 교과서를 쫙 펴놓고 그 위를 제가 걷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13페이지, 46페이지. 교과서 위를 걸어 도착한 이곳. 군산 시내 한복판에 마치 선박 형태의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역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이제 군산의 근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대표 명소라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군산이라는 곳은 일제 강점기 때 그 쌀을 수탈을 당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제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수탈의 현장을 말하자면은 그 교육 차원에서 아니면은 널리 알리기 위해서 2011년도에 근대 역사 박물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군산의 과거를 저에게 하나씩 보여주시죠. 들어가셔서 할까요? 들어가실까요? 들어가실까요? 네, 가시죠. 해양물류역사관에서는 물류 유통 중심지였던 군산의 과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북으로 금강, 남으로 만경강 사이에 자리 잡고 서쪽으로 바다에 접한 반도형 지형인 군산.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평화 시에는 무역 항구로서 번영을 누렸지만 외적의 침입 시에는 전쟁의 직접적인 현장이 되었다고 이 합니다. 군산이라는 곳이 그 예전부터 그 호남 평야를 끼고 있는 곳, 그래서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 그 군산의 그 쌀 수탈 전진 기지로 삼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눈독을 들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200만 가만이라는 쌀이 오사카로 그 수탈을 당한, 우리나라 쌀의 한 80%가 군산에서 일본에 수탈되었던, 그래서 그런 전진 기지였던 곳이 군산입니다. 호남 지역에 쇠곡이 집결되었던 진성창과 군산창이 설치되었고요. 많은 곡물을 수탈당한 아픔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1930년 9월 군산의 거리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군산의 1930년 시간여행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가시죠. 일제의 강압적 통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치열한 삶을 살았던 군산 사람들의 생활을 재현한 곳인데요. 그때 그 시절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예, 이곳이요. 군산 미곡 추인소라는 곳인데요. 일명 미두장이라고 합니다. 미두장. 그래서 쌀과 콩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현실인 듯 현실 아닌 현실같이 재현된 공간.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역사 공부와 간접 경험까지 할 수 있으니 최고의 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오사카하고 여기하고 이제 직통 전화를 해서 거기다 쌀값을 적습니다. 하루에 17번. 이 앞에 칠판에다가. 그렇죠. 여기 앞에 지금 이거 보이시죠? 그때 당시에 얼마를 땄는지, 얼마를 돈을 잃었는지 알 수 있는. 주식이네요. 그게 지금의 주식 선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당시에도. 당시 시대를 연상케 할 수 있는 공간과 소품 디테일이 살아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일제에 저항하며 공무를 수탈당했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마다 포토존과 함께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남녀노소 모두가 1930년의 군산을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귀여운 아드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아이고, 부끄러워. 여기는 또 어떻게 선택을 하고 오늘 오셨어요? 바른 역사관이 있어야 또 건강하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다른 데들도 많이 다니면서 네.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각 지역마다 이런 뭐 체험관은 있잖아요. 네. 일단 군산에 저희가 이제 와서 보니까 좀 군산 지역이 더 좀 많은 피해를 본 게 좀 실감 났던 것 같아요. 역사 박물관 바로 앞에 위치한 관세 박물관. 국내에 현존하는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는 군산 세관의 역사, 시대별 소출입 품목과 밀수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쪽으로는 지금 그 80년대 이후에 많은 밀수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밀수품들. 예, 그래서 시대별로 이렇게 지금 장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공간입니다. 호남 관세 박물관은 8개의 테마로 나눠 총 1,450점의 세관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고요. 수입 통관 필증에 세관 신고를 하고 도장을 찍는 교부 체험과 세관 관복 체험 등 흥미로운 즐길거리도 있다고 합니다.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역사적인 이 박물관, 전시관들이 굉장히 되게 수월한 것 같아요, 역사 공부하기가. 군산의 그 근대 역사 박물관이나 관세 박물관에 오시면 진짜 힘 들이지 않고 많은 역사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군산에 많이 놀러 오십시오. 뭐 반나절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나절 군산에서 역사 공부를 했으니 이제는 점심시간이겠죠? 제가 군산에 온 김에 이 짬뽕을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왜 짬뽕을 선택을 했느냐? 전국 3대 짬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군산 짬뽕이잖아요. 역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 또한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짬뽕이 왜 유명해진 거지, 군산에서? 와, 사람 많은 거 봐. 어우, 완전 인기 맛집이네. 짬뽕의 도시로 불리는 군산. 군산 짬뽕 유명한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다들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왜 군산이 짬뽕이 맛있는 거예요? 해산물도 싱싱하고 바닷가 옆이니까 아무래도 싱싱하고 전라도 쪽에 손맛도 좋고. 아니, 설득력이 좀 있는 게 사실 해산물이 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손맛이 좋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어떤 거 좀 추천하세요? 콩나물 짬뽕 추천드려요. 콩나물 짬뽕 이거 하나 주세요. 네네. 콩나물 짬뽕으로. 네. 오케이. 특허까지 받았다는 콩나물 짬뽕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해산물은 매일 싱싱한 걸로 공수한다는 사실. 해산물과 콩나물이 만났으니 기막힌 국물 맛은 당연지사인데요. 여기에 홍합, 바지락, 대하는 기본. 낙지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니 맛 없으면 반칙이죠. 야, 이게 재밌는 게요. 짬뽕인데 면을 먹기가 어려워요. 워낙에 지금 해산물이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해야 면을 좀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산물부터 마음껏 먹어볼게요. 군산의 넉넉한 인심을 보여주듯 아낌없이 팍팍 들어간 해산물. 이렇게 많은 해산물이 들어가니까 짬뽕이 아니라 해물찜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 깊숙한 곳에서 뜨끈뜨끈한 면이 올라옵니다. 아, 이게 진짜죠.
요 해산물들도 진짜 중에 진짜지만 진짜 찐은 요 면발이었네. 시원하면서도 얼큰한 국물과 탱탱한 면발이 환상의 맛을 자랑하는 군산 콩나물 짬뽕. 싱싱한 해산물도 마음껏 즐기고 해장으로도 최고일 것 같아요. 얼큰한 맛과 함께 맛있게 땀 한번 쫙 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쫙 들이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석규, 이석규입니다. 군산에서 역사 여행하셨다고요? 지금까지는 뭔가 아픈 역사였다면 이제 즐거운 역사, 추억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저 이석규와 말입니다. 지금부터 여행 후반전 시작. 군산은 아픈 역사만큼 다양한 영화 촬영지로도 인기였는데요. 1998년 1월에 개봉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초원 사진관이 대표적이죠.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이게 영화 속의 그 다리미 차인데요. 한 자리에 그냥 20년 넘게 주차해놨어요. 방전됐겠어요. 초원 사진관 구경해 보실래요? 이석규입니다. 뭐야? 초원 사진관 지금도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죠? 와, 지금도 운영을 하는 것처럼 관리가 잘 돼 있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바로 어제 촬영을 끝낸 것 같은 초원 사진관. 내부에는 영화 속의 장면들과 한석규가 앉아있던 소파 등이 남아있고요. 영화 제작 기록도 볼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8월의 크리스마스 관람을 하셨습니까? 네, 2번 봤습니다. 2번이나 보셨어요? 네. 되게 좋으셨나 보다. 이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 영화의 멜로 전후가 나뉜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네. 아직도 안 보셨어요? 네. 교과서 같은 이 영화 꼭 보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잔잔한 멜로로 가슴을 울리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인데요. 이 영화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멜로망스 영화라 할 수 있죠? 오늘 초원 사진관을 비롯해서 혹시 그 군산 여행 코스를 어떻게 좀 짜셨어요? 어떻게 좀 둘러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근현대사 박물관 갔다가 아까 거기 계셨었어요? 예. 나랑 오늘 비슷하네 코스가. 예. 또 저희가 금방 아까 또 철길 마을 가서 단체 사진 촬영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같이 오셨는데 군산 여행 소감이 좀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와서 하니까 오늘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오늘 코스도 비슷하고 인연인데. 안녕하세요, 이석규입니다. 사진 한번 같이 찍어보시겠어요? 저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케이, 이동. 다리마, 나야, 이석규야. 한석규 아니죠. 이석규와 함께하는 군산 여행. 의미는 물론 재미가 함께하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는 어디죠? 여기에도 많은 영화의 추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군산의 영화 촬영지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죠. 월명산 자락 북쪽 끝에 자리한 해망굴입니다. 이 해망굴에서 촬영된 영화들이 유명한 게 굉장히 많아요. 화려한 휴가, 또 타짜, 박하사탕 이런 영화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 총알들이 지금 박혀 있다고 해요. 그 총알 자국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어디에 총알이? 해망굴은 우리나라 근대 문화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인데요. 한국 전쟁 중에는 기관총 폭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총알 자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총알 자국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구만. 찾으면은 총알이 2개지요. 이거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가? 겉에가 지금 막 움푹움푹 파여 있거든요. 공군기의 폭격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그런 총알 자국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입구 쪽에 자국이 생긴 거구나.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아픔과 기쁨을 함께한 해망굴. 군산에 떠오르는 사진 명소이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의 장소죠. 하루가 정말 알찼습니다. 이 가을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요, 오늘 이 여행이 딱일 것 같아요.
군산 여행은 역사, 공부를 하는 여행,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행.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아주 알찬 시간 꼭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요. 뜨거워. 일제강점기 소탈 현장과 이에 항거한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군산. 군산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는데요. 역사도 둘러보고 추억의 영화 촬영지도 둘러볼 수 있는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군산으로 놀러오세요. 정말 군산이 새롭게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물론 또 어른들에게도 아주 흥미로운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군산의 과거이자 또 대한민국의 과거를 만날 수 있는 어떤 타임머신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은데요. 사실 역사 책으로 배우는 네. 역사보다 직접 내가 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그게 정말 큰 배움이거든요. 맞아요. 우리 사실 저희도 뭐 잊어가는 사실 역사이긴 하지만 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알기 힘든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여행을 겸해서 역사 수업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일석이조의 여행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많은 영화의 촬영지였던 배경이었던 곳 바로 군산입니다. 그 유명한 8월의 크리스마스도 군산에서 찍었어요. 정말 그래요? 다시 봐도 재밌는 영화거든요. 그러네요. 네, 군산에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요. 저는 꼭 군산에 가면 이거 짬뽕 와. 꼭 한번 먹어볼 거예요. 아니 네. 짬뽕 거리까지 있을 정도면 그러니까요. 예, 군산 짬뽕이 왜 유명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해물 듬뿍 들어간 그 짬뽕 생각하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군산 가시면 여러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국물이 정말 예. 끝내줄 것 같은데 또 어떤 특별한 맛이 있을지 정말 예. 꼭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자, 네. 먹고 배우고 즐기는 여행 너무 좋죠? 제가 군산을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군산의 주요 관광지를 테마별로 즐기는 낭만 여행 스탬프 투어가 있습니다. 이 스탬프 투어는 5개 코스, 47개 지점의 관광 명소를 방문하고 기념 도장을 찍을 수 있는데요. 특히 각 코스의 인증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마별로 선택을 해서 스탬프 투어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군산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예. 더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택 씨, 이번에는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그 전에 제가 질문 네. 하나 드릴게요. 규리 씨, 네. 가을 됐잖아요. 맞아요. 여행 계획 혹시 세우셨어요? 가을인데 당연히 가야죠. 네, 어디? 네, 저는 가을이 되면은 좀 이렇게 강이 잔잔한 호수가 있는 그런 곳들. 조용한 네, 곳. 그런 곳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네. 그러니까 가을에 입맛이 좀 돌아왔네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먹을 것도 많아지고. 네. 그래서 그런지 그 먹는 즐거움을 좀 증가시키는 미식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신다고 해요. 미식 그렇군요. 여행. 예. 네, 그러면 정택 씨 같은 경우에는 먹방 여행을 가실 때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저는 일단 포털에서 좀 찾는 편인데 요즘은 뭐 이렇게 그 정보들도 네. 다 믿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좀 추천하는 맛집 그런 걸 좀 찾으려고 노력해요. 맞아요. 네. 의외로도 또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보거나 또는 저는 현지 친구들 있잖아요. 지인들. 이런 사람들의 카드라 통신. 이거는 좀 입소문으로 나는 음식점이 예. 사실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곳을 좀 자주 찾습니다. 자,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곳도 아주 제주스러우면서도 네. 현지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지에서 갓 잡은 고등과 한치를 사용한 칼국수부터 직접 수협 중매인을 하면서 공수한 재료로 푸짐하게 내놓는 해산물, 그리고 젊은 커플들의 인기 코스인 카이마까지 제주의 특별한 맛을 찾아 떠나봅니다. 함께 하실까요? 제주에 가면 뭐다? 맛있는 음식은 꼭꼭 챙겨 먹어야 한다. 제주 해녀가 잡은 싱싱한 해산물부터 분위기 좋고 맛은 더 좋다.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터키식 피대빵과 카이막의 환상적인 조합. 직접 뽑은 면에다 제주 바다에서 건진 고등을 넣어 끓인 칼국수. 그리고 날것의 신선함을 온몸 가득 느낄 수 있는 회까지. 입안 가득 감동을 전하는 제주의 특별한 맛 만나보시죠. 환상적인 바다, 멋진 풍광.
눈과 귀가 시원해지는 제주에는 맛있는 먹거리가 많다는 사실. 현지인, 외지인 모두 추천한다는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칼국수인데요. 근데 이건 뭘까요? 제주에 그거를 먹어보기 위해서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거는 보말 칼국수랑 한치 비빔 칼국수를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드시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해녀분들이 잡은 거고 보말도 그렇고 한치도 그렇고 전부 다 저희가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하는 거기 때문에 손님들이 드실 때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주 바다에서 나는 고등을 뜻하는 보말은 해녀가 직접 손질한 후 가져다 주는데요. 그 신선한 맛이 정말 일품이랍니다. 아무래도 제주 본연의 맛도 즐기실 수도 있고 제주 하면 생각나는 그런 것들을 드시고 싶어서 그리고 해녀가 직접 잡았다고 하니까 신선한 음식도 드시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는. 그럼 보말죽 칼국수 맛나게 요리하는 법. 내장의 쓴맛은 제거하고요.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 참기름에 달달 볶아줍니다. 12가지 채소로 맛을 낸 천연 육수와 쌀을 섞어 칼국수에 들어가는 죽을 끓이면 완성! 어떠세요? 보기에도 바다향이 솔솔솔 느껴지시나요? 이 집에 죽도 맛있고 칼국수도 음식들이 다 맛있어요. 올 때마다 매번 좋아. 내가 좋아하고 맛있으니까. 여기 이제 보말은 제주가 직접 이제 잡아서 여기에서 납품을 해서 하는 거여서 그런지 좀 신선해요. 신선하고 국물이 또 어떤 때보다는 좀 진하거나 그런 게 떠나서 뒷맛이 깔끔하고 그래서 현지인이지만 저희도 보말을 많이 잡고 먹고 하는데도 여기를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혜씨. 저희 보말 직접 잡아다 주시는 해녀분이세요. 보말이 거의 해녀들의 수입원에 또 속해지다 보니까 이제 팔로를 알아보다가 이제 보말 식당 오픈하신 걸 이제 개인적으로 알게 돼가지고 저희 삼달리에 보말을 비롯해서 주변 해녀분이 작업한 거를 저희가 이제 수매를 해서 식당에 맛있게 조리할 수 있도록 그날 싱싱한 재료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잡는다니 신선함은 당연하겠죠? 해녀들이 매일 바다에 들어가 바위에 붙어있는 걸 하나씩 손으로 떼서 수확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많을 때는 바구니에 한가득 담길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녀들이 가져다 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상상 그 이상의 신선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국수면은 직접 반죽한 밀가루를 사용해 그때그때 뽑아주는데요. 먹는 순간 쫀득쫀득한 식감이 먹는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SNS에 흔한 이런 맛집보다 도민들이 추천하는 그리고 도민들 직접 잡은 이런 싱싱한 메뉴가 있다고 해서 이 식당을 골랐는데요. 진짜 소문대로 맛있고 진주에서는 흔하게 잘 못 먹는 메뉴들이라서 이 식당 고른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다들 만족하고 너무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원래 보말 제가 비려서 잘 못 먹거든요. 다른 음식 가면. 근데 여기는 깔끔하고 너무 맛있고 한 번쯤 오셔가지고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 맛있게 조리하는 칼국수는 현지인들은 물론 외지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와, 다들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12가지 채소로 맛을 낸 육수와 함께 사장님의 비법 양념을 넣어 만든 한치 비빔국수. 경매를 통해 공수받은 제주 한치를 손님상에 바로바로 올리는데요. 그 신선함은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입 아픕니다. 야, 빨간 양념 정말 맛나 보이네요. 손님들한테 항상 좋은 걸로 나가야 되는 거고 하니까 비싸도 네, 손님들한테 최선의 맛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제주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신선한 맛에 감동하길 원하신다면 보말 칼국수와 한치 비빔국수 어떠신가요? 제주에 여행 왔다 들르면 좋은 두 번째 맛집.
이곳은 예쁜 풍경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여기는 치즈 카페예요. 터키 사람들이 카이막은 아침에 대부분 먹어요. 그런데 아침에 빵하고 많이 먹는데 한국에서는 보니까 일반 빵하고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터키식 진짜 오리지널 피대빵을 구워서 주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해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카이막과 피대빵 같이 먹으면 진짜 터키식이 되는 거죠. 정말 맛있긴 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맛있는 터키식 빵에 제주의 풍경을 담은 이곳. 근데 특별한 외관 때문에 간혹 오해받기도 한다네요. 제주 전통 가옥이라서 처음에는 저기 적혀있는 대로 좀 민속주점?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들어오니까 안에가 너무 예쁘고요. 저희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오니까 되게 이색적인 음식들도 많고 카이막이나 이런 빵 같은 것도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고 좋아요. 맛있어요. 갓 구운 빵에 카이막과 꿀을 올려서 먹으면 정말이지 얼마나 맛나게요. 그러다 보니 이곳은 항상 입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가득하답니다. 좋은 건 당연히 사진으로 남겨야겠죠? 디저트 중에 어떤 좀 달콤한 디저트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피자 전문가라서 피자의 어떤 따뜻함과 그다음 아이스크림을 거기 넣었어요. 그러면 따뜻함과 시원함, 그다음 달콤함, 바나나를 넣고 또 새콤함을 넣기 위해서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베리들을 넣어서 달콤, 새콤, 그다음 시원함, 따뜻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제가 개발한 거죠. 사장님만의 특별한 제조 방식으로 만든 피대빵. 터키식 빵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개발한 건데요. 밀가루를 반죽한 뒤에는 화덕에 구워 그 쫄깃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되게 만들어서 그런지 되게 쫄깃쫄깃하고 이 참깨 이게 되게 고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맛에 딱 맞습니다. 진짜 빵이 쫄깃쫄깃하고 서울에서 먹은 카이막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 스텝하면서 여기 그냥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세화 해변 앞이라 되게 접근성도 좋은 것 같고 분위기도 괜찮아서 여자친구랑 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연인들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열이면 열. 카이막과 피대빵의 새로운 맛에 빠져든다는데요. 특별함이 더해진 두 맛의 환상적인 조합.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욱 좋겠죠? 마지막으로 찾은 제주의 맛집. 이번에는 어떤 곳일지 궁금한데요. 이곳은 바깥 정치를 바라보며 맛보는 싱싱한 회 맛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좀 물건 오늘도 좋겠죠? 그럼요, 오늘 좋죠. 네. 아이고. 매일매일 신선한 해산물들을 직접 공수받고 있다네요. 네, 저희는 여기 지금 보시는 해남 사장님들한테 직접 제주산 해산물을 공급받고 있고요. 이제 제주도에서만 한 홍해삼을 비롯해서 뭐 제주산 전복, 꿀소라, 그리고 멍게까지 항상 이렇게 가장 신선하고 바다에서 갓 잡은 해산물들로 이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 맛을 내는 최우선이 바로 재료일 텐데요. 이런 것도 이제 매일 잡는 거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사계절마다 틀리고 날씨마다 틀리고 각 바다마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손님들에게 최상의 맛을 제공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는 사장님. 해산물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해남 해녀에게 물건을 공급받고 있고요. 또 수협, 중매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제주산 활어나 해산물들을 저렴하게 공수할 수 있다네요. 일단 함성해수욕장 앞이다 보니까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여기 주변 도민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거의 도민분들이 하루 매출의 한 20%에서 30%는 항상 차지하고 있는 매장이고 계속 이제 재방문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여기가 가장 신선한데 가격이 합리적이다, 가장 저렴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모듬회. 싱싱한 활어와 해산물, 갈치와 옥돔구이가 한 상으로 나와 푸짐함과 풍성함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바다의 맛을 한 번에 맛볼 수 있어 인기가 좋은데요.
은갈치도 끝내준다네요. 네, 저희는 100% 제주산 은갈치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당일 수협 경매에 직접 입찰해서 가장 좋은 상품들을 직접 매일 공수해 오고 있고 공수해 와서 이런 푸석한 냉동갈치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주방에서 필렛 형태로 떠서 회감으로도 나가도 손색이 없는 좋은 갈치들을 바로 조림 형태로 조리해서 제공을 합니다. 빨간 초고추장으로 버무린 무침회와 날 것으로 먹는 신선한 회는 미식가들에게 인기 만점. 누가 봐도 정말 제주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제주의 어떤 특색들을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앞에 공간도 보시면 이게 실제로 해녀분들이 물질 후에 좀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불턱이라는 공간인데 이 실제 해녀 불턱을 구현해서 단순히 그냥 뭐 밖에서 야외 테이블의 개념을 넘어서 직접 손님들께서 제주도를 직접 몸소 체험하고 뭔가 이런 해녀들의 품에서 식사를 드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구현하고 싶어서 이런 좀 테마를 넣은 그런 야외 공간입니다. 밤이 되면 이 야외 공간은 더욱더 화려해지는데요. 분위기와 맛,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사장님의 멋진 철학이 그대로 담긴 곳이랍니다. 현지인도 외지인도 극찬을 아끼지 않는 제주의 맛집들. 아름다운 풍경과 제주만의 특별함을 담아냈기에 입에서 입으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 맛보면 계속 생각나는 이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보세요. 아, 정말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정말 제주의 멋진 미식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도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죠. 먹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제주에 가면 꼭 가봐야겠다. 그 휴대폰에 좀 저장해 놓고 싶다 하는 맛집들이었는데 규리 씨는 뭐 하나 꼽으라면 어디예요? 저는요, 그 해녀분들이 직접 잡은 그 고등을 사용한 칼국수 있잖아요. 정말 국물이 진해 보여가지고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택 씨는 어땠어요? 저도 그게 원픽이었는데 아무튼 오늘 저는 다 저장해놨으니까 네. 제주 가면 오늘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고 제주 가면 꼭 놀러 가십시오. 네. 제가 또 빵 많이 하잖아요. 네. 아시죠? 빵순이. 네. 화덕에서 구운 그 카이막과 피대빵. 야, 이거는 왠지 화덕에 구우면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이렇게 쫄깃쫄깃한 식감. 아우, 그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드셔보시지 않아도 화면만 보고 저 빵 맛있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진짜 친구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주에 여행 계획 잡으시고도 맛집은 어딜 가야 할지 정말 갈팡질팡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현지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맛집들이라고 하니까 일단 뭐 더 신뢰가 가는 것 같고 저도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주스러우면서도 또 낭만적이고 또 신선한 재료까지 사용한 제주의 맛집들이었는데요. 잘 메모해 두셨다가 여행 가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은 지금 네모 세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독서의 계절이자 사색의 계절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하늘빛과 단풍을 감상하면서 독서할 수 있는 이 계절. 딱딱한 분위기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건 이제 그만. 여러 가지 색깔의 이색적인 분위기로 중무장한 색다른 도서관들이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다양한 테마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이색 도서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도서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도서관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 다양한 미술 전문 서적들이 가득한 이곳은 전국 최초의 미술 전문 도서관입니다. 아트 도서관은 국내 처음으로 미술 전문 도서관입니다. 국내의 미술 자료 및 작가들 아카이브 및 또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국내 자료 약 10만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미술과 관련된 디자인 서적뿐 아니라 인테리어와 건축, 그리고 패션과 공예에 관한 책들까지
미술과 관련된 책이라면 정말 없는 게 없다는데요. 여기 오니까 제가 보지 못했던 책들, 그 속에 보이는 사진들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던 카페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고 조용해서 참 좋았어요. 아트 도서관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하여튼 대구의 큰 자랑이죠. 미술 전문 도서 개인 1호 어떤 대구의 자부심이 느낄 정도로 소중한 공간입니다. 미술에 관한 책들은 여기에 다 모였다. 미술 분야의 책을 읽고 느끼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특히 이 도서관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뿐 아니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체험존도 마련돼 있어서 누구나 쉽게 그림을 그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죠? 제가 어차피 미술 전문 도서관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또 미술인들을 위해서 갤러리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트 도서관답게 이곳에서는 매달 새로운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미술 서적 외에도 여러 가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보는 재미까지 쏠쏠합니다. 게다가 전시돼 있는 작품을 작가가 직접 설명해주는 시간까지 있으니 정말 유익한 시간이겠죠? 누구세요? 10월 달에 초대 작가입니다. 강상택 선생님인데 오늘 이제 전시 준비로 미팅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대화를 하려고. 사실은 미술 도서관을 넘어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인 관장님.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 이 공간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예정인데요. 관장님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근데 원래 그림이라는 게 시하고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중유화, 하중유시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라든지, 그림은 소리 없는 시고 시는 형체 없는 그림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들이 있거든요. 그거가 딱 결부가 되어 있죠. 시가 곧 그림이고 그림이 딱 시인데 바로 그 공간이 여기다 이게 딱 맞죠. 학창 시절부터 미술책에 푹 빠지게 되면서 미술 전문 도서관을 열게 된 관장님. 하나 둘 서적을 모으다 보니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없는 미술 서적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여기서 와서 힐링하는 장소, 그리고 원래 텍스트는 좀 딱딱해요. 근데 여기는 주로 책들이 자료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림들이 또 책장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에 부담감 갖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여행한다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보지 못한 다양한 미술책과 작품까지 올가을 색다른 미술 세계에 빠지고 싶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시죠. 다음으로 찾은 이색 도서관은 대구의 대표적인 명소, 아름다운 수성봇을 바라볼 수 있는 색다른 도서관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여느 도서관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책에 비밀이 숨어 있는 건가요? 저희 수성호 그림책 도서관은 그림책을 이제 특화로 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주 이용자가 그림책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들과 보호자분들이 이제 주 이용자층이긴 한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수성문과 인접하여 있어서 지역 주민분들이 수시로 들러오실 수도 있고 관광객분들 또한 오실 수 있는 이제 곳이어서 전 연령이 다 함께 이용하는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서관의 비밀, 바로 그림책으로만 이루어진 공간이란 건데요. 그림책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아닐까 싶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그림책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네요. 어른
어르신들도 읽으실 만한 이제 0세부터 100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 100세 그림책을 저희가 따로 컬렉션을 해서 배가를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이제 일반 도서를 조금 구비를 해서 여기 한 켠에 마련을 해뒀거든요. 그게 부족하시다고 하면 저희 수소문 뒤에 올라가시면 스마트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서는 이제 500여 권의 이제 책들을 일반 이용자분들께서 직접 제출을 하고 반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도 이용 가능합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마음껏 읽어보는 그림책 속 이야기들. 어른들의 감성을 흔드는 그림책도 많이 비치돼 있어 일부러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림책을 빌려 집에서도 읽고 싶지만 아쉽게도 대여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림책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어린이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니까 어른을 위한 그림책도 많고 사실 평소에 독서를 안 하시는 분도 와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책도 많아가지고 저도 지나가다가 많이 들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책을 보니까 너무 어렵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좋은 방면이 많더라니까 책을 대충 읽어보니까 근데 너무 좋아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좋은 게 이만큼 여가를 하루 읽어보는 데는 너무 행복해요. 수승구에 있다 하는 자체가 이게. 그런데 이때 시선을 사로잡는 거대한 물건이 있으니 빅북 트럭이란 이름에 걸맞는 거대한 크기의 책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요. 이건 어떤 책들을 모아둔 걸까요? 네, 빅북은 일반 그림책보다 150에서 200% 정도 더 크기가 큰 그림책인데요. 그러니까 크기가 크다 보니까 여러 명이서 둘러앉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활용도가 높은 책이어서 영유아들이나 단체로 보기에는 좋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구비를 해뒀고 일반 서가에는 조금 들어갈 수 없는 크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트럭을 사서 거기다가 이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림책 도서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주 특별한 바리스타가 있다는데 어디 있나요? 로봇 바리스타라고 해서 이제 쉽게 보실 수 없는 조금 다른 형태의 카페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소음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용한 도서관이 아닌 누구나가 다 와서 즐겁게 휴식하고 명상하시다가 또 책도 읽으시다가 커피도 드시다가 이렇게 그냥 삶의 일부처럼 오랫동안 이용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좀 정다운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힘들고 지칠 때 어릴 때 읽은 그림책이 큰 힘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곳을 방문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색 도서관은 고풍스러운 옛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요. 오랜 세월을 입은 듯한 이곳은 과연 어떤 도서관일까요? 여기는 적산가옥이 공공도서관으로 변신한 산덕마루 작은 도서관입니다. 할머니 집에 온 듯한 편안한 느낌으로 책을 읽고 싶다면 무조건 방문해야 하는 곳. 오래된 건물이 도서관으로 변신한 곳입니다. 유아도서가 1,200여 권, 어린이 도서가 2,000여 권, 일반 도서가 1,500여 권 해서 5,500여 권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 지은 이 목조 건축물은 초반에는 방치되다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서 등록 문화재 581호로 지정됐는데요. 좁은 마루에 다다미 방이 있어서 편안하게 책을 읽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현재는 도서관뿐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도서관이랑은 확실히 좀 다른 점이 있고 일단 왔을 때 오히려 좀 작은 게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리고 뭔가 앉는 자리도 다른 데 가보면 뭔가 식탁 형식으로 이렇게 의자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신발을 뭔가 벗고 와서 뭔가 제 방에서 뭔가 책을 읽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는 점이 좀 다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의 작은 다다미 방도 눈길을 끄는데요. 일반 도서뿐 아니라 어린이 도서 역시 테마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데 영어회화, 국어 문법, 책과 논의는 아이들, 중국어 교실, 펜 드로잉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선 마을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업도 진행 중인데요. 역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공간에서 책도 읽고 수업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삼덕마루는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덕마루가 더욱더 많이 알려져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이용하는 공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다른 공간에서 책을 즐길 수 있는 시대. 여러 가지 테마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색 도서관을 만나봤는데요.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까지 쌓는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도서관이 참 많은데요. 네. 영상 보고 나니까 저 정말 지금 책 읽고 싶어졌어요. 저도 왠지. 네. 진짜. 그림도 그리시고 책도 보고 전시도 볼 수 있는 이색 도서관. 올가을 가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책 읽기 좋고 또 여행 가기 좋은 이 계절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축제 소식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어떤 소식인지 알려주시죠. 예. 네. 자, 낭만의 도시. 구미에서 이색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구미 라면 축제입니다. 국내 유일 도심 속 라면 축제로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구미역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이색 라면도 즐길 수 있고요. 여러 전시, 체험, 이벤트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야, 정말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고 맛있는 축제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즐겨보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모세모 다음 주에도 꽉 찬 소식, 재밌는 소식 갖고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다음 주에 만나요.